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50명을 넘겼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지역 감염만 50명을 넘어선 겁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현황 여쭤보기 전에요. 그제 화제가 됐던 치료제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국 치료제, 영국에서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WHO까지 나서서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랬는데 약간 어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게 덱사메타존 같은 스테로이드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치료제라고 부르기는 어렵고요. 예. 대증요법에 쓰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뭐 이렇게 중증 코로나19 환자한테 스테로이드를 적절히 사용했을 때 이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 이런 게 아직 뭐 논문으로 보고가 된 건 아니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런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데가 폐거든요. 그러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가 망가지는 거는 람데시비르 같은 항바이러스제, 그러니까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데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제 결국 이 바이러스를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공격을 할 때 이제 뭐 바이러스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입니다.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는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핵폭탄을 쏴서 이제 죽이게 되면 바이러스는 죽는데 그 바이러스가 있던 그 폐가 망가지면서 사람이 죽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한테 생기는 이제 사이토카인 폭통이 이제 이런 원리로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죠.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그 폐를 망가뜨리는 것과 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또 염증 반응으로 망가뜨리는 걸 저울질을 해가지고 이게 심한 사람들, 증상이 심하고 염증 반응이 심한 사람들한테는 이 스테로이드 같은 덱사메타존 같은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이 염증을 억제해서 폐를 손상을 막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또 사용을 해서 또 이제 폐 손상을 막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연구 근거가 생긴 건데요. 이제 향후에는 저 예를 들면 이제 항바이러스제와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걸 같이 써서 폐 손상을 이중으로 막는 뭐 다른 연구들이 이제 진행돼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건 아직 이제 뭐 치료제라기보다는 이런 염증 반응을 막는 약이기 때문에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 정도 지금 말씀하신 어떤 염증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건 뭐 분명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덱사가 뭐 꼭 덱사메타존이 아니더라도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의 폐렴이나 이제 폐혈증 같은 그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인체가 위험해졌을 때 과거부터 많이 써오던 약이고 실제로 지금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환자한테서 많이 사용을 해왔던 약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이런 그 광범위 연구들이 이제 영국에서 이번에 처음 시행이 돼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이런 보고가 된 건데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그 연구가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당장 긴급 사용 승인을 한 것 같은데 우리도 어떤 적극적으로 좀 치료에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뭐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라 이미 써오고 있던 약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학적인 이 코로나19의 근거가 생겼으니까 이제 뭐 각 개별 병원에서 이제 환자 치료를 할 때 이 염증 반응 때문에 폐 손상이 심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환자들한테는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 반응이라는 게 주로 중증 환자한테 나타나는 반응 맞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폐에 들어왔는데 그게 양이 적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냥 우리 몸에 의해서 금방 제거가 될 텐데 많은 양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의 염증 세포들이랑 또 이제 면역 세포들이랑 반응을 하면 당연히 이제 증상이 심해지니까 그 증상이 심하다는 얘기는 염증 반응이 심하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제의 경우에 중증 환자들을 위한 약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뭐 대증요법에서 쓰는 약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해열제 쓰고, 뭐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인공호흡기 달아주고, 염증 반응이 문제되는 사람한테 이제 이 스테로이드를 써서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이런 식의 이제 대증요법에 사용하는 약이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근거가 일단 어느 정도는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망률 부분에서 굉장히 흥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제 굉장히 사망률은 가시적으로 좀 낮춰주는 건 맞는 것 같죠? 그 통계가 보시기에? 뭐 이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이 스테로이드 관련해서는 이 과거에도 뭐 그 폐혈증이나 다른 중증 질환 관련해서도 관련 연구가 많았습니다. 사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춰준다라는 그런 보고가 되지는 않았었던 예. 상태라서 예. 과연 진짜 코로나19가 그럴까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논문화되려면 이제 전문가 리뷰를 거치게 된다면 논문화가 될 텐데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지적 사항들이 나오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제 우리 얘기 좀 여쭤보면요. 어제 정은경 본부장께서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여름이 오면 좀 전파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거였는데 상관없을 것이다 이런 경고성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보통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바이러스 예. 감염증이 이제 겨울에 이제 좀 유행을 했다가 여름에 좀 수그러드는 건 예. 맞고요. 사실 뭐 어느 정도 그런 패턴이 있긴 있는데 예. 지금 북반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봉쇄를 완화했다가 재유행이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남반구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유행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예.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땐 여름 겨울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시사철 사실 이제 예.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로 인한 위험성이 낮아지는 상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지역사회 감염이 뭐 아주 뭐 대규모 유행은 아니지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그런 안심할 상황이 아니란 안심할 말씀이시죠. 수가 없는 근데 어제 또 오늘 50명 이상 발생해서 굉장히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숫자도 뭐 숫자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서 깜깜이, 이제 예. 확진자가 나오는 것들이면 뭐 괜찮은데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늘 여쭤보는 거지만 지금 깜깜이 환자가 가장 우리 어떤 방역 당국이 가장 긴장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전파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예. 방역 당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증상자를 찾아낼 수는 예.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 국민이 내 곁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확진자일 수 있다라는 그런 예.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그 위생에 철저하고 마스크 잘 사용하시고 예.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하지 않으시면 사실 그런 것들을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걱정은 이제 등교 계약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증상, 젊을수록 또 무증상, 건강하니까 증상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거는 뭐 통제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상태 등교 계약은 유지해도 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좀 약간 다시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그 정말로 이게 지금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이지만 다시 예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느냐에 이제 사실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예.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차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등교 계약과 경제 활동 예.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의 이제 지역사회 위험도를 이제 방역 당국에서 계속 면밀히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금 학교를 매개로 해서 정말로 집단 감염이나 이런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예. 등교 계약이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깜깜이 환자가 많은데도 아직 2차 감염, 학교에서 2차 감염이 뚜렷이 보고되지 않는 건 아직까지는 통제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 잘 적용이 되고 있고 예. 실제로 뭐 이제 종교시설 같은 데서도 뭐 대규모 예배 과정에서도 확진자가 있었음에도 이제 잘 방역 수칙을 예. 지켰을 때는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을 봐서는 예. 학교는 아직 그런 수칙들이 그래도 비교적 아직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나 예.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걱정은요. 그 대전 지역 집단 감염 경우인데요. 보면 굉장히 감염 경로가 완전히 깜깜이었다. 일부 감염 경로는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전 지역은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유행이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발견이 되고 예,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제 두 가지 경로의 이제 큰 집단이 이제 확인이 되고 예, 있는데요. 예. 결국은 이 역시도 지금 이제 감염 경로가 명확치가 않은 그런 다른 이제 요인들이 있어서 예. 이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다른 요인들을 또 찾고 있습니다. 예. 특히 문제는 이제 고령 환자들이 많이 느는 건데요. 이 고령 환자들 늘면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도 훨씬 커질 것이고요. 고령 환자에 대한 대책은 뭐 어떤 병상이나 이런 건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병상 확보, 예비 병상이나 이런 거는?
뭐 지금 아직까지야 뭐 이제 보통은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중증 환자가 오늘 기준으로 뭐 27명 정도 지금 이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충분하게 아직은 수용이 되는 상태지만 이게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대구와 같이 이제 급격한 유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제 병상 확보랑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좀 추이를 봐서 빨리빨리 이제 늘려나가야 될 부분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이제 노령 환자 제가 여쭤봤었는데 60대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는 경향이 많고요. 제가 이게 어려워서 보이금 유전자 증폭 검사 값이 낮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이제 뭐 전주 지역에 뭐 이렇게 몇몇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이제 유전자 검사를 우리가 이제 하는 검사가 유전자 증폭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를 증폭해서 어느 일정 수준량이 되면 이제 양성이 되는데요. 이제 검체를 딱 채취를 했는데 그 안에 유전자가 많으면 유전자를 한 몇 번만 증폭을 해도 그 양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증폭하는 횟수, 그걸 CT 값이라고 하는데 사이클 트레셜드라고 해서 보통 35 미만이면 이제 양성인데요. 뭐 지금 막 20 아래로도 그러니까 조금만 증폭을 해도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CT값이 낮고 이제 이런 거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감염력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CT값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 번 아주 많이 해야 겨우겨우 그 양을 채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바이러스 양이 적게 이제 나타나고 그게 있으니까. 낮다는 말씀은 지금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 CT값이 낮다는 얘기는 그 검체 내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다. 이 사람은 바이러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파력이 높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